31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가를 보면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어 자 군국 기무처가 나오면 바로 1차 가보개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자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1차 가보개혁이 이제 추진된 시기는 1800 뭐 정확하게는 양력으로는 7월, 음력으로는 6월인데 뭐 기본급에서는 중급이나 기본급에서는 그냥 연까지만 아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왕비는 여기서 왕비는 이제 민비가 되겠죠. 명성황후 궁궐 밖으로 피신하고 민경호는 피살이 되었으며 흥선대원군이 정사를 돌보았다. 물러났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귀하고 뭔가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궁궐까지 돌아왔어요. 바로 이모 곤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받던 구식군대들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단시 민씨 척족 세력들의 그러한 비리를 박살낸 그러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1882년이죠. 양력으로는 이제 6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김옥균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자 나왔다. 뭐 갑신정변이죠. 뭐 이건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기아파들이 빨리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못 받아서 이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역시 그 민씨 척족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한 그런 처단의 대상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청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884년 12월에 있었죠. 자, 그래서 순서는 다 가가 되겠네요. 다 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가에 들어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련 인물 김광재 그리고 서상돈 이 사람이 대구에 있는 그 광문사라는 이런 회사의 사장진이죠. 자, 그 다음에 양기탕과 베델은 대한 매일신보 이제 영국인 배들이 이제 발행을 했고 또 임원진인 이 양기탁은 또한 이 운동의 간사로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했죠. 바로 국민의 성금으로 나라 폐를 걷다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는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서 뭐 여자들은 뭐 비녀, 금가락지 등을 팔아서 이제 성금을 모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그 외에 뭐 다수의 언론들이 거의 다 이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농민 자치 개혁 기구인 직강소 설치. 이거는 이제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조선 노농총동맹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조선 노농총동맹은 뭐 소작쟁이라든지 뭐 노동쟁이 같은 그런 1924년에서 1927년 요 사이에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그러한 쟁의에 활동을 한 것이고요. 1927년에 이제 각각 노동과 농민 동맹으로 갈라지게 되죠.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를 실패했다. 1907년이니까 아직 한일 병합 이전이죠. 통감부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양기탁이 뭐 횡령죄, 뭐 의연금을 횡령했다는 명목으로 구속시키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3.1운동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6월에는 미국 상선 서프라이즈가 항해도연에서 난파되었다. 반해서 움직임이 극도에 불과하고 이들은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 귀환했다. 그런데 다른 사례도 있다. 그것도 역시 상선인가 봐요. 대동강을 올라가 평양까지 갔다.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가 격침 명령이 내려지고 불덩을 신등과 함께 버려졌으며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다.
불태운 것이죠. 바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 이 제너럴 셔머노가 미국 상선인데 통상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이란 그 대동강 평양까지 와서 관민들의 어떤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한 관민들에 의해서 불태워진 사건이죠. 이게 이제 병인양요 직전인 1866년에 있었어요. 자, 미국은 5년 뒤인 1871년 6월에 이걸 따지고 겁을 주고 이제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신미양요를 일으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때 그 어제연 장군의 그 광성보 전투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천주교가 전래되었다. 천주교가 전래가 된 것은 17세기 초에 그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천주시리의 처음에는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제 그 책이 소개되면서 연구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임진왜란 도중인 1593년 좀 더 효율적으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포수, 사수, 살수의 그런 전문적 군대를 양성하게 한 것이고요. 강화도 천도가 단행이 된 것은 1632년 최후 고려 무신 정권 시대 때 몽골의 1차 침입 강화 후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강력하게 더 항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임술 농민봉기라는 거, 임술년은 이제 1862년 철종 13년 때에 세조 정치의 배기성에서 일어난 전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농민봉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이 답변을 오는 것은 이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양의가 아닌 대리 뜻을 밝혔으나 고종을 일제는 강제 퇴위시켰다. 바로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을 문제 삼아서 정민년 7월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사건은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 되겠죠. 같은 해 있었던 이것을 이제 문제 삼은 것이죠. 자, 그리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뭐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냐면 한일 신협약을 강요해서 체결시키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차관 정치라고 해서 고위 관료들을 일본인으로 임명을 하고요. 또 하나가 부속각소로서 군대를 해산시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별기군,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이제 창설이 된 것은 개항 이후 통리기무화문 설치 이후 그러한 개화 정책 추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1881년이고요. 청일전쟁은 가보년에 있었죠. 1894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 부당함을 헤이그 만국 평화에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 것이죠. 이제 1905년에 있었죠. 11월에 아간 파천이 단행이 되었다. 러시아 공상안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죠. 고종이 이게 1896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을미사변의 그런 공포, 자기 부인이 죽었죠. 궁궐에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5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서울 서창공원의 삼의사 묘입니다. 여기는 삼의사의 묘 외에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을사조약의 원흉이자 초대 통감 이토를 사살한 사람은 안중근이죠. 안중근.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나머지 이제 보도록 하죠. 김원봉은 의열단을 이끌었고 또 조선의용대 이거를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김자진 장군은 북로군 정서를 이끌고 청산리 대첩의 그런 주역이 되었고요. 나석주 열사는 바로 의열단 소속의 단원으로서 1926년 우리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고요. 이육사 역시 의열단 소속의 단원으로서 그렇지만 이제 본질은 문인이죠. 항일 대표적인 문인이 됩니다. 윤동주와 함께. 그래서 절정이라든지 광야 같은 뛰어난 시를 남겼습니다. 3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우리 학계에서는 배감 박은식 선생. 자, 박은식 선생은 신치호 선생과 함께 민족주의 역사, 민족주의 사관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이분은 뭐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제 서거하셨고요. 언론, 뭐 신체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에 이제 대해서 이제 꼭 알아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교 쪽과 관련된 거. 그래서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 알아두시고요. 실천적인 양명항으로 무장할 것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국혼을 강조를 했습니다. 형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 신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 국혼과 국백으로 나누고 그 백은 없어질 수 있지만 국혼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국혼을 강조했고,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 통사, 앞을 통자입니다. 전체 통이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독립운동의 피해 열사, 주로 개항 이후 일제의 어떤 침탈 과정 이런 것을 잘 서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유당 전서 간행, 여유당이 이제 다산 정약용의 또 다른 호위죠. 이 사람의 이제 신학의 고전 등을 간행을 하면서 우리 그 조선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죠. 신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람은 정인보 선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은식 선생의 호를 강조했다면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얼을 강조했습니다. 5천년 조선의 얼. 또 뭐 이게 또 뭐 문일편 선생은 조선심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것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기초한 사람은 바로 조소왕 선생이 되겠습니다. 한독당을 이끌었죠.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작성을 해서 의열단 강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사학의 정체성론, 발전이 없다는 거죠. 조선 역사.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사회경제사를 집필한 사람은 바로 백남온이 되겠고요. 세계사적 보편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반박을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학교로 오는 것은 위치는 서간도. 자, 여기 민족영산 백두산이 있고 송화강이 흐르죠. 이 왼쪽 지역이 서간도가 됩니다. 이쪽 지역이 북간도가 되고 여긴 연해주가 되는데, 자, 이 지역 서간도 3원보 지역에서 신민의 회원인 이회영, 이시영 뭐 이러한 형제들과 이동영, 이상영 이런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해서 단체로는 경학사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 강습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개칭이 되죠.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서전서숙은 이상설 선생이 그 북간도 지역에 세운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학교는 평양에 안창호 선생이 세운 학교가 되겠고요.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인 근대식 학교죠. 예. 예. 서울에 있겠고요.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고 그 원산 지역의 군민들이 합심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기사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위 치안유지법이 어제 12일부터 조선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바로 1925년에 제정이 된 이 치안유지법은 일본과 조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선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정치계 급격한 변혁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걸 주장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죠. 이 사회주의자와 그 다음에 천황제를 부인하는 항일운동, 이것을 탄압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1925년 문화통치 시기죠. 이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자, 한국 광복군에 입대하는 청년. 한국 광복군은 1940년 9월에 중국 충칭에서 설립이 되었죠. 이후가 되니까 안 되겠고요. 관민공동회는 이제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 하나인 것이죠. 토론회인데 1898년에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안 되고요. 형평운동을 전개하는 조선형평사회원. 자, 형평운동, 백정들의 그 차별을 타개하려는 운동이죠. 이게 이제 진주의 조선형평사가 설립이 된 게 1923년이에요. 요 시기에 가장 볼 수가 있겠죠. 예, 설립이 돼서 활동을 했으면 25년쯤에. 자, 독립운동가의 동태를 감시하는 헌병경찰은 1910년대에 존재를 했고요. 1920년대 이후로는 보통경찰로 화민운동 이후에 이제 보통경찰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 동원되는 노동자. 자, 이거는 뭐 징용, 징병, 이 징자, 강제적인 게 나오면은 다 1940년대 이후 일제 민족 발살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국민징용령이 아마 1939년 아니면 40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정답은 형평운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가바나 사이식에 쓴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서울 거리는 순종 황제의 장례행렬을 벌이고, 순종 인산일이죠. 요거 관련된 운동하면 뭐 나올 게 뻔하죠. 60만세 운동이 되겠고요. 1926년에 있었고, 원래는 사회주의 좌측과 우측의 뭐 학생이라든지 천도교 측 이렇게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 이쪽은 발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쪽은 진행이 됐어요. 따라서 이 운동은 일제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당으로 움직여야 된다.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주고, 뭐 나올 게 뻔하죠. 그 이듬해 신간의 결성이 이제 된 것이죠. 좌우합작단체.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일본인 남학생 조선영 실종. 근데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근데 이거를 놓고서 처벌을 하는데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광주 지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이게 192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험자 정리하는 게, 이 신간회가 이를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영향을 줬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된 건 1938년이죠. 인적, 물적 수탈을 명문화시킨 것이고요. 교육입국조서. 이거는 이제 2차 갑오기 된 1895년 2월에 고종이 교육만이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가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교사를 양성한 한성사범학교가 나오게 되죠. 여자 정신 근로령. 여자들도 뭐 전시 근로를 시킨다는 것이죠. 거의 뭐 일제 막바지가 되겠죠. 1944년 대한민국 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3.1운동 직후 1919년 4월에 이제 수립이 처음 나왔고요. 나중에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통합이 되었죠. 여러 군데 있었던 것이 한 군데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인이 만든 물건을 써야 한다. 장래를 위해서. 국산품 애용 운동. 바로 우리가 만든 거, 물산을 장려한다는 운동이죠.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하고 자꾸 헷갈리게 많이 물어봐요. 이건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대표적인 일을 추진한 단체는 바로 물산장려회 되니까 당연히 조선물산장려회가 되겠죠. 예, 처음에 조만식 등 평양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 외에도 요 조선물산장려회 외에도 뭐 자작회라든지 토산품 애용 부인이라든지 여러 단체들도 또 부가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해상공구, 이건 이제 보부상의 특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어용기구이죠. 이거 혁파를 주장한 것은 갑신정변에서 있었던 일이죠. 개혁정강 14조 내용이 중에 하나이고요. 진주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거 아까 나왔던 백정들의 그 차별을 없애자는 형평운동이 되겠죠. 조선 형평사. 위정척사 운동을 지닌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자, 이런 거는 아직 뭐 구한말 그럴 때이죠. 위정척사 유생들이 주도한 것은 나중에 이제 그 항일 의병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저항을 한, 온 민족이 다 저항한 3.1운동이 되겠죠. 유화적인 문화 통치로 바꾸겠죠. 무단 통치를. 예. 그래서 정답은 물산장려를 중심으로 했는데 2번이 되겠습니다.